요엘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영엉어에 2023년 11월 26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낮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 다니는 일정이 많아서 작업실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할 것 같아서 집에 왔습니다. 맥스도 옆에 있는데, 맥스 뭐하냐? 밥 먹고 지금 들어갔어요. 밥 먹고 굴 속으로 들어갔고, 자, 그래서 하다 보면은 맥스도 출연할 수 있겠죠? 맥스는 맥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맥스가 하고 싶은 대로 기다려 봅시다. 자, 그래서 요번 주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이번 11월의 넷째 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주이죠. 그게 약간 그냥 대충 이런 연말 정도 되면은 퉁쳐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알고 살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11월 넷째 주에 몇 요일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뭔가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 천금 같은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또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잘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G마켓 11번가 어디 알리익스프레스 12번가 13번가 다 해가지고 앱도 다 깔고 막 쿠폰 다 받고 현대 현대 투홈 너네 집 우리 집 다 깔아가지고 열심히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살 게 없는지, 올해는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딜도 저를 흥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 거 없나, 괜히 필요 없나, 악기나 헤드폰, 플러그인 이것저것 등등 죄다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 결론은 뭔가 못 샀다. 안 사면 100% 할인이라고요? 안 사면 0원을 썼잖아요. 0원을 할인을 0 곱하기 0.100 0 곱하기 1이죠. 그러면은 0이죠. 그럼 0% 할인 받은 거지, 안 사면. 사면은 70% 할인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는 게 더 좋은 건데
음, 이게 왜 이렇게 살 게 없냐, 나를 흥분시키는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 왜 없냐 생각을 해봤더니, 할인한다고 해가지고 막 광고 뜨는 것들 인스타그램에서 일부러 광고 뭐만 떴다 하면은 죄다 바로 눌러가지고 호닥닥 가가지고 보면은 별로 다 안 싼 거예요. 왜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사고 싶었던 헤드폰이 50만 원짜리였어요. 뭐 제가 이 헤드폰은 50만 원짜리 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할인한대. 그래서 호닥닥 해가지고 가보면은 짠, 20% 할인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알던 정가가 지금 할인 가격이 된 거라서 별로 싼 기분이 안 들더랍죠. 그래서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외 직구, 뭐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할인합니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계산기를 때려보면은 별로 안 싸요. 왜냐?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예전에 막 1,100원대 이럴 때랑 지금 1,300원대, 그리고 뭐 1,310원 뭐 이렇다고 하지만 사는 환율은 더 비싸잖아요. 팔 때는 더 싸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막 뭐 600달러 막 이러면은 600달러? 60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600달러 1,000만 원 막 이런 느낌이에요. 600달러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도 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내가 흥분하지 못한 이유, 이미 너무 많이 사뒀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음. 사실 플러그인 같은 것도 악기, 소프트웨어 악기나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이런 것들 뭐 사실 할인을 맨날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거는 정가에 사는 거가 한 놈만 걸려라고, 뭐 툭 하면은 할인하기 때문에 뭐 옆집 철수 아버지랑 오늘 인사를 했습니다, 할인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메일로 맨날 안녕하세요, 당신은 저희를 매일 구독하고 있군요,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플러그인 같은 거는 할인할 때 사야 돼서, 그래서 그런 할인합니다 한다고 할 때마다 사뒀더니까 이미 다 사두고 너무 많아서 안 쓰는 것들도 대부분이고, 그렇게 돼서 뭐 필요가 없더군요. 다른 더 이상. 그쵸. 피자나 버거킹 같은 거죠. 요새도 버거킹 쿠폰 많이 뿌리나? 한때 버거킹이 그 주인이 바뀌었나 해가지고 매일매일 막 뭐 멤버십 이런 데서 쿠폰을 뿌려서 버거킹을 정가에 주고 사 먹으면은 바가지를 쓰는 시절이 있었죠. 플러그인이란 무엇이냐? 어떤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들면은 음악 제작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소프트웨어 같은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장비 같은 것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놓은 미니 소프트웨어 같은 게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이 뭐예요? 하고 질문해 주셔서, 아무튼 그런 식이어가지고 이번에 올해 뭐 좀 사볼까,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일조해볼까, 어떻게든 열심히 찾아봤는데 결국 뭔가 막 억지로 용도를 만들어서 사볼까 했는데 할인한다니까 이 돈이면은 그 돈씨로 귀결되어서 그렇게 보낸 한 주였다. 하루 종일 굿딜 이런 거 찾아보다가 보낸 한 주. 그 돈씨라는 말의 유래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요새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그 중학교 때 국어책, 중학교 1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소설일 거예요. 아마 거의 맨 첫 번째 나오는 소설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감명받았던 소설이었는데, 그 위그돈 씨의 사탕 가게 아시죠? 그 위그돈 씨인데, 위그돈 씨가 그 환상적인 사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어린이가 그 환상적인 사탕 가게를 맨날 막 이렇게 나 사고 싶다, 저기 너무 좋다 하면서 지나다니다가 어린이가 이제 뭔가를 가게에서 주고받으면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에게 소중한 버치 씨앗을 몇 개 가져갔죠. 버치 씨앗을 가져가서 위그돈 씨의 사탕 가게에서 사탕 몇 개를 고르고 딱 위그돈 씨한테 버치 씨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돈을 가져와야지,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 버치 씨는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니야 했을 텐데, 위그돈 씨가 버치 씨를 봤더니 카운터에서 딱 열고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버치 씨 돈이 3,560만 원 정도 남는구나. 돈을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니? 그 돈이면 씨발 사탕 말고 아반떼 N을 사지. 버치 씨를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돈이 3,560만 원이 남아서 그 돈이면 사탕 말고 아반떼 N을 사지. 그래. 그래서 아반떼 N이 위그돈 씨 자동차라고 불리다가 그돈 씨, 줄여서 그돈 씨가 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돈 씨의 유래는 위그돈 씨의 사탕 가게 이야기, 거기서 나왔다. 아반떼 N 오토 미션 3,560만 원. 그쵸? 시드머니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죠. 버치 씨앗을 심으면은 버치가 자라니까, 그러면은 버치 씨앗 6개 정도 가져가면 돈이 3,560만 원 정도 남는 그런 교훈도 담긴 이야기. 위그돈 씨, 그돈 씨.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허무하게 보냈는데 아직 좀 남았나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맞다. 한 개 사긴 했다. 이건 못 참을 거예요. 그 불스 원샷을 엔진 세정제, 원래 그 한 개에 36,000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36,000원짜리는 사실 그 정가가 그렇고 보통은 1+1으로 36,000원에 팔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1번가 쿠폰 뭐 어쩌고 행사 뭐 이런 거 다 매겨가지고 17,600 얼마에 샀습니다. 그거 하나 샀네요. 그돈 씨 자동차에다가 넣을 불스 원샷. 맥스 뭐해? 왜 비닐봉지를 다 내리고 있어? 화장실 너가 청소하려고? 그래서 불스 원샷 그거 살 돈님 그돈 씨.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블랙 프라이데이에 돈 안 쓸 수 있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괜히 뭐 이렇게 혹해가지고 돈 쓰고 그냥 지나가면 될 거를 필요 없는 것도 다 쓰지 마시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돈 안 쓰는 방법. 첫 번째, 물가랑 환율이 많이 오르기. 두 번째, 이미 많이 사두기. 꿀팁입니다. 그치?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까지 산 이 형체가 없는 소프트웨어 악기,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이런 거에다가 쓴 돈 다 모으면은 3,560만 원 정도일 텐데 그 돈이면 나반때 N 사지. 음악을 열심히 만들어서 다 뽑아내야겠습니다. 원금 회수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에 사연 주제. 다음 주 사연 주제는 최근에 산 물건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구입한 물건을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언제나 그렇듯이 beef.net, veef.net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밥 말아먹는 거. 예지의 Money can't buy. 돈은 살 수 없다.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별일 없는 일상 이야기하고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별일 없는 일상 이야기들 읽기 전에 지난주에 지각해서 보내주신 사연, 방송 중에 쓰셔서 지각해서 제출하신 열받은 사연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닉네임 다정한 근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바 선생님.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참고로 좀 더러운 사연입니다. 더러운 사연 재밌죠? 더러운 사연. 때는 바야흐로 지난 9월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저는 생전 처음으로 자취 생활을 하는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예전부터 자취에 대해 은근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후술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이 설렘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9월 4일 밤 11시가 되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변의가 느껴졌습니다.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하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려는데 자취방 바닥에 물이 흥건한 게 보였습니다. 아마 저도 모르게 바닥에 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휴지로 대충 닦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변기에 휴지를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제가 변기에 휴지 처리 능력을 과신했던 걸까요? 변기는 휴지를 거부했습니다. 맥스 갑자기 도망갔어. 변기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꽉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변기가 시원찮게 꾸르륵거리기 시작하자 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변기 막힌 게 뭐가 그리 대수람, 그냥 뚫으면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한 애송이라서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뚫어뻥도 없었습니다. 밤 11시라서 어디 가서 뚫어뻥을 사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뚫어뻥이 없다면 어떻게 변기를 뚫어야 하지? 일단 임시방편으로 철사 옷걸이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다음 변기 구멍에 막힌 휴지 뭉치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효과가 있어 보였으나 워낙 휴지가 깊숙이 박힌 터라 30분간 긁어냈는데도 변기물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 11시에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생각이 들어 좀 열받았습니다. 괄호치고 분노 1단계. 결국 옷걸이 작전은 포기하고 인터넷으로 변기 뚫는 방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방법은 샴푸와 바디워시, 락스를 변기물에 넣고 잘 섞은 다음 기다리면 락스의 성분이 휴지를 녹여서 변기가 뚫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락스는 자취방에 있어서 저는 즉시 샴푸, 락스, 기타 등등을 변기에 듬뿍 첨가하고 휘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변기가 뚫렸다면 제가 사연을 쓰지 않았겠지요? 샴푸와 락스는 당연히 변기를 뚫지 못했고 샴푸는 그저 화장실을 라벤더 냄새로 채워 향기롭게 할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습니다. 30분을 무의미하게 소비한 것입니다. 그렇지고 분노 2단계. 인터넷에서 두 번째로 찾은 방법은 좀 특이했습니다. 비닐봉지를 넓게 펴서 변기 입구를 막은 다음 비닐과 변기 틈새 부분에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이고 변기물을 내리면 비닐 중앙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데 이때 부풀어 오른 비닐을 손으로 꾹 눌러주면 변기가 뚫린다는 것입니다. 변기물을 내릴 때 발생하는 기압을 이용하여 변기를 뚫는다는 과학적인 발상에 이과생인 저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랍 구석에 있던 비닐봉지를 가위로 정성스럽게 자르고 테이프를 이용해 변기에 꼼꼼히 붙였습니다. 이 작업을 말로 하면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이걸 만드는 건 손재주가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어쨌든 모든 준비가 끝난 저는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미국 대통령의 심정으로 변기 레버를 눌렀습니다. 저는 제발 변기물이 내려가길 빌며 실눈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변기는 그런 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기물이 내려가긴커녕 압력으로 인해 역류하여 제가 만든 비닐 아이언돔을 뚫고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나온 변기물은 제 다리에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난 그저 변기를 뚫고 그냥 자고 싶을 뿐인데. 그래도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서 똑같은 방법을 3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엑스야, 큰일 났어. 어디? 3번 더 시도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3번 전부 실패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는 비닐과 테이프의 쓰레기산이 만들어져 있었고 제 바지는 변기물에 젖어 흥건해졌습니다. 의미 없는 짓을 한다고 또 1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괄호치고 분노 3단계. 점점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왜 이렇게 길어? 입이 아프네요. AI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AI의 도움을 좀 받을게요. 점점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나는 변기를 뚫을 것이고 뚫지 못한다면 변기를 박살 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서양의 고대 국가 카르타고 명장 한니발은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로마에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의 숭고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뚫지 못한다면 부숴버리리. 저는 변기를 뚫을 3번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적절해 보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화장실 청소용 소를 걸레나 행주로 감싼 다음 여러 겹의 비닐로 감쌉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고무줄로 묶어 커다란 곤봉 형태의 도구를 만들고 그것으로 빠르게 변기 구멍을 강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빠르게 저만의 무기를 만들었고 변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렁찬 기압과 함께 변기 구멍을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흡흡퍼 약 10분 정도 열심히 두드렸지만 변기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을 준 탓인지
변기 솔의 뾰족한 부분으로 인해 고무장갑이 힘없이 찢어졌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변기물이 사정없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기를 휘두를 때마다 변기물이 충격으로 인해 흩날렸고 저의 팔, 다리, 몸통, 그리고 머리와 얼굴 부분까지 골고루 뿌려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사투를 혼자 벌였습니다. 이때의 제 분노는 엄청나서 정말로 변기를 뚫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자신이 있었습니다. 좀 야하네래. 분노 4단계. 제 분노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몇 번째인지 모를 변기 펌프질, 몇 번째인지 모를 변기 물내리기. 모든 행동이 일종의 루틴이 되어 묵묵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던 순간,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자기 변기에서 콸콸거리는 시원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 있던 변기물이, 휴지들이, 갈색 물체가 쑥 내려갔습니다. 저는 승리했습니다. 상처뿐이고 변기물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그래도 저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분노는 승리에 대한 영광으로 바뀌었고 하늘에선 천상의 찬가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뒷정리를 대충 하고 더럽혀진 신체를 꼼꼼히 씻은 다음 저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새벽 2시였습니다. 약 3시간 동안의 전쟁은 이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가던 저는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취방 빌라 1층에 있는 공용 청소 도구함 옆에 뚫어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라 거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뚫어뻥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어제 밤새 뻘짓을 한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집필한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기 위해 머나먼 타지를 떠돌지만 결국엔 그 보물을 그의 고향에서 찾게 됩니다. 어쩌면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긴 사연이었는데 글을 아주 재밌게 쓰셔서 재밌게 들어보았네요. 자, 그래서 추천곡은 어쨌든 저는 매우 열받았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곡은 저스티스의 스트레스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변기 저도 이거 잘 알죠. 제가 살던 집에 변기가 약간 풀 사이즈 변기가 있고 조금 소형 변기들이 있어요. 조그만한 집에 조그만한 화장실에는 약간 한 풀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변기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애들이 굉장히 잘 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잘 알죠.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밤이 있는데 때는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가는 그때 제가 을지로 신도시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을 보러 갔었나? 공연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뉴이어 공연. 근데 공연을 가기 전에 급하게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가 막혔죠. 그랬는데 아이고 빨리 가야 되니까 일단 그냥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그때가 딱 30살이 되는 한국 나이로 30살이 되는 그 1월 1일 저의 30대 처음으로 한 일 집에 와서 변기 뚫기 저의 30대 인생은 변기 뚫기로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날 제가 보통은 1단계 저도 옷걸이
옷걸이로 쑤시기를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2단계를 저도 했죠. 테이프, 비닐봉지로 막고 테이프. 그거를 잘 하려면은 진짜 이거는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가 크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를 딱 이렇게 테이프로, 박스 테이프로 진짜 꼼꼼하게 해야 돼. 한 치에 새 나가는 게 있어서도 안 돼요. 근데 그거 실패하면은 우리 변기 막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눌렀는데 막혔는데 물이 다시 원래의 그 아이들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누르면은 넘치지 않아요. 한 번 누르면은 찰랑찰랑까지 올라오죠. 근데 그 기본 물의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태에서 누르면은 범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한 다음에 다시 물이 차분한 원래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비닐을 잘 붙이고 원래의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누르고 볼록해질 때 뻑뻑뻑뻑뻑뻑 그때 모든 기운을 다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근데 그 30대 초반 30대의 첫 번째로 한 일, 그때는 비닐봉지가 먹혔습니다. 근데 비닐봉지는 위험 부담이 크고 그 효율 대비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어차피 변기는 뚫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모든 기운을 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진공 상태를 만드는 게 그게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의 이 시행착오 끝에 여러분들 그 제일 좋은 방법, 1.5리터 페트병이 제일 좋습니다. 페트병을 뭐 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1.5리터 콜라 페트병 같은 거 있잖아요. 앞에 그 뚜껑을 빼고 그냥 고무장갑 끼고 뚜껑 부분을, 입구 부분을 꽂아 넣어요. 그러고 부각 하면은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뚫어뻥으로 뚫었을 시 뚫어뻥을 또 세척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잖아요. 잘 세척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그 그 페트병으로 하면은 대충 그냥 헹궈가지고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배수관이 낙후된 집은 공기총 그거 팍 하는 거 그거 너무 세가지고 배관을 뚫어버릴 수가 있구나.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과하면 또 좋지 않아요. 적당히 마일드한 방법으로 페트병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 감사드리고, 자 이제 다음 사연, 별일 없는 일상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받은 사연 재밌었네요. 이거 저번에 보내셨으면은 이거 합격이었을 텐데. 별일 없는 일상으로, 자 닉네임 1057 월요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바님 덕분에 존나페에서 잘 놀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인사드립니다. 산다고 바빠서 죽을 똥말똥 비실비실한 꼬락서니로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만 듣다가 간만에 스피커에서 나오는 큰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후련했습니다. 다른 분들 공연도 즐겁고 재미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연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아직 못 찾았어요. 갑자기 DM 같은 걸 보내자니 쑥스럽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참고로 그런 공연을 막 이렇게 봐서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DM 같은 거 보내면은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건. 제 아무리 뭐 제왕 가왕 조용필 선생님 이런 분들이어도 그런 거는 언제나 받으면 좋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답장은 못 해드릴지라도 참고하시고요. 자, 사연. 저 다음 주 내내 휴가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도 4일 이상 휴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월요일 포함해서 휴가를 내는 건 1년에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1년을 기다린 그 휴가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렸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맑은 콧물이 쉬지 않고 흐릅니다. 주말에는 집에 딱 하나 남아있던 상비약으로 버티고 월요일에는 근무 시작하기 전에 약국에 들러서 콧물약을 사 먹었습니다. 몸살 기운도 있는데 혹시 독감이나 코로나는 아닐까 걱정입니다. 과연 어디서 옮았을까? 어디서 옮았을까요? 1번. 직장에 저보다 먼저 감기, 정확히는 독감에 걸려서 여태까지도 제법 심하게 앓는 분이 계십니다. 2번. 저는 출퇴근하는 날마다 3시간 정도를 버스와 지하철에서 보냅니다. 3번. 결론. 어디서든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행이라기엔 못할 정도로 조촐하고 느슨한 휴가 계획이지만 뭐가 됐든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기차표와 숙소를 예약해 두었으므로 이 감기는 그냥 감기여야만 합니다. 예약을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환불받기가 어렵습니다. 휴가까지 아직 월, 화, 수, 목, 금요일 근무가 남아있어서 병이 나도 앓을 시간도 없습니다. 일을 최대한 끝내놓고 가야 그만큼 후환도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 이건 보통 감기다! 라고 확신하며 약기운을 못 이겨 졸다 깨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천곡은 잠 깨려고 들은 노래 중 한 곡입니다. 추천곡으로 The Bad Plus with Wendy 루이스의 Comfortably Numb 보내주셨습니다. JDE님, 저도 베토벤한테 DM 보냈더니 고맙다고 답장 온 적이 있네요. 그쵸? 고맙다고 다 고마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공연 잘 봤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요즘 진짜로 다들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독감 감기인가 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독감이거나 코로나인 것 같아요. 독감과 코로나 검사가 유료화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3만 원씩입니다 해서 독감이랑 코로나 둘 다 하면 6만 원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약 주세요 그냥 이러고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얼마 전에 독감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독감이 우리가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다 보니까 독감에 가끔씩 한 번씩 총 약하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총 약하게 맞아서 내성을 길렀어야 됐는데 3년 동안 독감을 마주치지 못하다 보니까 다들 독감에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뭐 휴가와 겹쳤을 땐 노약자, 취약한 환자 주변만 가지 않는다면 마스크 쓰고 약 먹고 버텨내야지요. 후유증이 꽤 가더만요. 굉장히 피곤한 느낌이 오래 가요. 그래가지고 약을 잘 드시고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린 지 한 1년이 지나니까 병원에서 문자가 와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이 공짜로 놔준다 그래서 또 맞았는데 이게 요즘 코로나 백신은 독감 백신보다도 그냥 순한 거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한 번씩 또 맞으시고 이게 뭐
이제는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4급 감염병이 됐다지만 아프면은 짜증나기는 매한 가지랍니다. 총을 세게 맞으나 약하게 맞으나 아픈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신들 맞으시고 지금은 몸 상태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아무튼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독감 그 약 있잖아요. 타미플루인가? 그거 5일치 받은 거 꼭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은 독감에 내성이 생긴 슈퍼 변이 바이러스의 복균자가 돼서 28주 후에 그 시작 부분처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슈퍼 복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약은 꼭 끝까지 챙겨 드시고. 맥스, 그 멀리서 얘기하지 말고 너도 와서 얘기해. 그리고 뭔 얘기하려고 했지? 응? 맥스 와볼래? 야, 맥스 마이크 앞에 왔어요. 오빠가 들고 있으면 말 안 하지. 좀만 있어봐. 이따가 노래 들으면서 밥 한 번 더 먹자. 맥스, 오늘 제가 집을 오래 비워서 캔 하나 따주고 나갔다 왔는데 캔 다 먹고 지금 오늘 잘 먹었으면서 또 밥 달라고. 먹을 건 먹어야지, 그지? 응. 그렇습니다. 독감.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JDE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요일바 선생님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꿈 깨는 라디오는 조회수가 최근 다시 듣기 영상 기준으로 평균 약 400에서 500회가 나오고 조회수는 청취자 수라고 치고 단순 계산하면 꿈 깨는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은 대한민국 0.000008에서 0.00001%라는 것이니 꿈 깨는 라디오 청취는 별일이 맞지 않을까요? 나 어쩌면 별일하는 특별한 사람일지도?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듣고 별일 없던 내 인생이 특별해졌다. 농담이고 지난 여름부터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운동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더군요.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근처 무인 상점에 들어갔는데 시원한 에어컨 바람 덕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에어컨이 나오는 무인 상점을 무조건 쉼터 혹은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고 너무 오래 있지는 않고 한 1, 2분 정도만 머무르는 식.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무인 상점에 들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살 물건은 없지만 잠깐이나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죠. 무인 상점 중에 제일 많은 건 아이스크림과 과자 가게인데 어느 날은 무인 문구 완구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구경을 오래 했었네요. 문방사우, 필기구, 공책 등부터 진짜 문방사우, 붓, 종이, 벼루, 먹 등 문구류와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장난감총, 포켓몬 장난감, 유희왕 카드 등 완구도 있고 불량식품도 역시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돌 포토카드도 있더군요. 저 어릴 때 문구점에서 폴라로이드 사진 사이즈의 연예인 사진을 팔았던 것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인 매장이든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든 매장에 들어가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돌의 음악과 음원 사이트 탑백 차트 음악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무인 문구점에 출입하는 학생에겐 그것이 불만이었나 봅니다. 가게 출입문 근처에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게시판과 포스트잇, 펜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메모들이 초성은 크고 중성, 종성은 작은 아기자기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땡땡땡 아이돌 그룹 이름, 언니들의 이 노래 저 노래 그 노래도 플리에 넣어주세요 유유.
XX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 언니 포토카드 없어요 유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미 가게 안에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불만이었나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 없어 상심에 빠졌을 아이들을 상상하니 안타깝기도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메모들을 보고 갑자기 장난기가 동하여 저도 다임백대럴 포토카드 가져다 주세요 유유 라는 메모를 적으려다가 괜히 남의 장사 방해하는 것 같고 그냥 저 혼자 웃긴 장난 같아서 포기했네요. 참고로 다임백대럴은 그 80년대 밴드, 그 메탈 밴드 판테라라는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지요. 아무튼 쓸데없는 메모와 소비로 종이와 잉크와 돈을 낭비하지 않은 절약정신 가득한 별일 없는 일상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난 2번 긴 사연으로 전파 낭비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이번에는 짧게 쓴다고 썼는데 과연 저는 분량 조절에 성공했을까요? 이번에는 저의 긴 사연으로 요들송과 요일바 선생님의 퇴근이 밀리는 별일은 없길 바랍니다. 지난 글들은 검토 부족으로 긴 줄 몰랐습니다. 퇴고의 생략으로 낭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글 사과드리고 긴 사연도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일바라기님들의 내일 월요일 칼퇴근을 기원하면서 줄입니다. 3210 바이. 여기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그 3210 바이라는 거를 이 사람 각주 빌런이잖아요. 이거를 각주 글씨로 썼어. 이거 웹에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열받네. 각주맨. 우리 그 추천곡으로는 더 후. 근데 이게 그 60년대 밴드 더 후 말고 HU라는 더 후의 Sell the World 보내주셨습니다. 맥사야 열받지? 사연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눈을 이렇게 꽉 감으면서 대답하네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각주가 없어졌고 그 내용도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그 주제와 맞는 봐요. 이 우리 금쪽이 우리 금쪽이 이렇게 멀쩡하게 사연 쓰면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금쪽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더 줄이세요. 오늘 첫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굉장히 힘드네요, 읽기가. 자,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묵은지 광어초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묵은지 광어초밥입니다. 별일 없는 일상 이야기를 쓰려니 별일은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압박감이 생기네요. 근 한 달간 저에게 별일이 많이 생겼거나 생길 예정이라 주제 선정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별일이 아닌 일이라면 최근 탈색을 할지 말지 고민했다는 건이 있겠네요. 검은 머리가 안 어울려서 몇 년간 밝은 갈색이나 금발로 살았는데 뿌리 염색하고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년 겨울에 검은색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야생의 머리로 살았는데 1년쯤 이러고 사니까 또 탈색이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탈색 한 번 하면 2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10만 원 주고 뿌리 탈색해야 하고 새 아이브로우 사서 321 바이 탈색 한 번 하면 2달에 한 번 미용실 가서 10만 원 주고 뿌리 탈색해야 하고 새 아이브로우 사서 눈썹 그리고 다닐 생각하니까 너무 귀찮아져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끝! 하고 추천곡 린지의 오버듀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주제에 알맞는 별일 없는 일상 이야기.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이 검은 머리가 잘 안 어울리시면은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탈색은 관리하기 굉장히 귀찮잖아요. 변발 추천드립니다. 앞에만 밀면은, 앞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안 어울린다는 게 뭡니까? 얼굴하고 안 어울리는 거죠. 얼굴 톤하고 안 어울리든지 뭐,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얼굴하고 같은 색으로 보이게, 그리고 뒤쪽에서는 어차피 얼굴 색이 안 보이죠. 뒤에는 머리를 그냥 검은색으로 길러서 변발 추천드리고, 변발 어려우시면은 어차피 그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면은 공짜로 탈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이제 서로 사랑하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맥스야, 이제 벽지도 뜯어? 맥스야, 너 벽지 도배 새로 너 돈으로 할게. 맥스 통장에서 돈 꺼내가지고 도배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 저도 요즘에 검은 머리 파뿌리가 조금씩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짜 탈색 시작입니다. 근데 저의 새치 특징, 그 약간 형광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그래. 그리고 맥스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맥스의 비밀은, 맥스가 노란 고양이잖아요. 노란색 노란색 반, 하얀색 반. 근데 노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맥스의 비밀, 사실 삼색 고양이였음. 그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귀 앞쪽에 있는 살짝 귀 바로 앞에는 털이 조금 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까만 털이 하나 있어요. 딱 진짜 하나, 짧은 털 까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실 삼색 고양이였다. 그 비밀을 알리면 어떡하냐고? 그죠? 삼색 고양이면은 암컷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맥스 병원에 데려갔을 때, 아기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노란색 치즈 절반 치즈 고양이면은 남자애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름을 맥스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오잉, 여자애였던 거예요. 왜냐? 사실 삼색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런 맥스의 아이고, 그래. 너 어차피 노란 고양이 협회 만들 때 그거 다 알려줬어. 노란 고양이 협회에 삼색이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치? 아무튼 묵은지 광어초밥님의 별일 없는 탈색 안 한다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사연들 이렇게 잘 읽어봤고요. 그 다음 주 사연 주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최근에 산 물건 자랑, 다음 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들어볼 곡은
1057 월요일님이 추천해주신 더 배드 플러스와 웬디 루이스가 함께한 Comfortably Numb. 이 곡은 핑크 플로이드의 원곡이지요. 더 월 앨범에 있는 아주 명명곡인데 이거를 더 배드 플러스가 재즈 버전으로 편곡을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is no pain you are receiving.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이제 2부 순서입니다. 원래 지금 너무 사연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힘들어서 요들송을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와 어떨까? 어쩔까요? 12월이 어디 보자. 12월 3일 10날 17일날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31일은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12월에 며칠 없군요. 한 3주밖에 없네. 아 어떡하지? 해야겠습니다. 미루는 사람은 미루마가 될 뿐이지요. 자, 힘내서 가보자. 2부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3년 10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듣고 있었지요.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번에는 같은 아티스트의 두 곡을 듣고 와보겠습니다. 샘파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좋게 들은 두 곡, 스테레오 클라우드 괄호치고 샤먼스 드림 그리고 서스펜디드 요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ear them questioning like, who do you care?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샘파의 스테레오 클라우드 샤먼스 드림 그리고 서스펜디드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요게 요 앨범에서 이 샘파의 느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앨범도 신보가 기가 막혀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약간 앨범 전체의 뭔가는 약간 아쉬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 곡만 가져와 봤습니다. 이 딱 느낌 오시죠? 이런 비트를 이렇게 호도독 후루룩 호다닥 호도독 하는 이런 식의 잔발치기 비트 이런 느낌의 굉장히 매력적인 아티스트고 이제 첫 번째 곡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드럼의 고스트 노트가 뭐냐면요, 드럼을 칠 때 스네어를 쿵 하고
딱이 있잖아요. 근데 딱 같은 걸 칠 때 뭐 하이햇을 칙 이런 거 칠 때도 그런데 드럼 스틱을 좀 헐렁하게 잡고 드럼에다가 이렇게 톡 이렇게 놓으면은 호토도도도 이런 식으로 토덕토덕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살짝 한 번씩 더 쳐지기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짝씩 한 번씩 더 쳐지는 그런 거를 고스트 노트, 유령 음표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호도독 호로록 호로록 호다닥 호도독 이런 식의 비트를 잘게 쪼개지는 그런 것이 아주 매력적인 곡이었고, 두 번째 서스펜디드. 요 곡에서 특히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런 수법들을 많이들 쓰거든요. 뭐냐, 처음에 시작할 때 맥스 가련한 목소리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박자를 애매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 수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못 갖춘 마디라고 하죠. 그러니까 1, 2, 3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곡이 있으면은 어쩌고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해서 뒤에 두 번째 음절부터가 첫 마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곡들에서 박자를 안 세주고 그거를 먼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노래가 처음 나오는 거를 첫 박이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박자를 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곡에서도 서스펜디드 할 때 그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하나 둘 셋 넷 서스펜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마련인데, 그렇게 앞에서 박자 없는 식으로 쭉 나가주다가 뒤에서 이제 드럼이 딱 나오기 시작할 때 서스펜 꿍꿍 이렇게 서스펜 꿍 틱틱틱틱틱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서스펜까지는 앞에 못 갖춘 마디의 그 부분이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오는 그 쾌감을 잘 사용했다. 그리고 요 곡도 이 비트를 굉장히 이 살살 비트인데, 그러니까 드럼이 엄청 막 과격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딥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특히 뒷부분에서 좀 잘 들리는데, 베이스 서브 베이스가 그냥 평소에 그런 많이들 쓰는 그냥 뚱 이런 기본적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그 자글자글 지글지글 약간 뭔가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질감이 괜찮다, 신기하다, 그런 것까지 잘 신경을 쓴 되게 잘 다듬어 가면서 만든 그런 앨범, 그런 곡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샘파의 두 곡 들어봤고요. 이 앨범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은근하게 틀어놓고 듣기 좋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봤고, 다음 곡은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Barely Lit Path. 이 곡도 새로 나온 앨범 어게인의 마지막 곡인가 그렇죠?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 전에도 제가 그 요들송은 아니었고 그냥 틀어드린 곡 중에 보어링 엔젤, 제가 좋아하는 곡 틀어드렸었는데 Barely Lit Path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
원트릭스 포인트 네버가 전자음악가로 유명하지만 그죠. 전자음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20세기의 그 클래식 음악에서의 흐름 중에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전자음악이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전자음악인데 클래식 같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이 전자음악이 요즘에야 일렉트로니카라는 장르 혹은 댄스 뮤직 이런 것에서 전자악기들을 주로 다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음악이 약간 그런 계열의 그 음악으로들 이제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전자음악이라는 말은 20세기 클래식의 그 끝단에서 있던 음악의 장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이 그런 클래식에서의 전자음악의 계보에 있다고 봐도 되겠죠. 전자음악이라는 게 그 처음 만들어진 게 그 1900년대 중반, 20세기 중반, 그때 그 무슨 프랑스 방송국에 있는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누군가가 뭐 이런저런 소리들, 막 새 소리 뭐 어쩌고 뭐 주변 소리, 기차 소리 뭐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그런 거를 막 테이프에다 녹음을 했겠죠. 걔를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막 소리가 뿅 나고 삥삥 땡짝짝짝 이런 식으로 전자적으로 그런 소리들을 막 낸 거, 그것을 이제 구체 음악이라고 하면서 전자음악이 시작됐다라고들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이라는 것도 지금이야 뭐 아이폰 켜가지고 녹음 그냥 띵 하면 되고 하지만 당연히 소리를 녹음된 거를 듣지, 그럼 뭘 듣나라고 생각할 텐데, 녹음기라는 것이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물건이죠. 이 소리를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리를 저장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그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무튼 그런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전자음악이다. 그리고 전자악기, 이 전압의 차이를 이용한 그 전자적으로 소리가 나는 그 오실레이터, 발진기에서 나는 소리를 가지고 음을 내고 그거를 음악에다 사용한다라는 게 20세기 사람의 그 머리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슈토카우제니니 뭐 누구니 저거니 해가지고 전자음악의 그런 계보. 그래서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이 곡도 뭐 그런 계열, 뭐 굳이 따지자면 클래식 장르, 클래식 이렇게 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곡이고요. 클래식과 팝의 구분은 무엇인가? 스트링이 들어가면 클래식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 조성모 음악에도 스트링 섹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순수 음악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제가 음악대학 수업을 청강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음악대학 작곡과 학생들은 진짜 고민이 많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클래식 작법의 그런 음악들이 당연히 요즘에도 그런 작곡들은 다들 할 거 아니에요, 현대 음악가들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발표를 하고 이게 뭔가 알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고, 현대 음악 작곡가로 뭔가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거나
그 현대 클래식 음악, 현대 클래식이라는 게 이상한데 클래식은 고전이기 때문에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아무튼 그 우리가 아는 클래식 그 계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음악 대학에서 작곡과 학생들은 또 굉장히 실험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그쪽에서도 역시 전자 음악과 전자 악기들 막 그런 것들을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곡들에도 열심히 막 집어넣고 하더라고요. 그쪽 세계를 우리가 유명하거나 이렇게 상업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는 곡이었고 이 곡에서 주요한 그 방식, 작법 그거는 이건 것 같아요. 협화음과 불협화음 그걸로 화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큰 의미에서 협과 불협의 그런 대비와 왔다 갔다로 이완과 긴장 뭔가 안정과 불안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굉장히 진짜 아름답고 능숙하게 해냈다. 그리고 이 협의 측면에서는 현악기들, 이 스트링 몇 중주인지 스트링들과 이런 전통적인 악기들 있잖아요. 협의 범주에서는 걔네들이 좀 담당을 하고 불협과 이런 긴장의 부분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전자악기들과 노이즈 그런 것들이 이거를 담당하는 그런 대비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좀 이제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2분 29초에 이렇게 잡음이 올라가다가 2분 32초에 바로 그 스트링 딱 나오면서 화음, 합창 그 UEFA 챔피언스 리그 오프닝 같은 느낌 나는 그거 딱 처음 나올 때 일단 눈물 한번 흘리고 지나가고 그리고 진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4분 부분에서 그 오르간으로 아르페지에이터가 딱 나오거든요. 그 약간 그 좀 무슨 오르간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오르간 사운드로 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아르페지오 쫙 나오다가 그게 4분 17초에 신디사이저 전자악기 아르페지에이터로 딱 바뀌면서 거대해지는데 그게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사운드, 그 오르간 사운드도 그 제가 전에 들려드렸던 보어링 엔젤 그 곡에서 나오는 그 딱 그거이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뭔가 그 R+7 앨범이었나? 그 앨범 시절에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생각나게 만들고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이고 진짜 이 사람은 팝의 그 범주를 넘어서서 뭔가 한다 그런 느낌의 그런 곡과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내년 3월에 내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운드를 풀 레인지 스피커로 공연장에서 들으면은 서브 베이스 우퍼까지 빵빵하게 해가지고 들으면은 진짜 그냥 이 소리로 눈물 철철 흘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한 공연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노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Barely Lit Path 이 곡도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은 제가 즐겨 들었던 곡 포스트 말론의 Laugh It Off. 이 곡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Laugh It Off. 나가수죠, 나가수. 딱 굉장히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팝, 락 발라드 같은 그런 곡인데 이 오스틴 앨범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많이들 했죠. 락적인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앨범 굉장히 저도 재미있게 들었는데 왜냐면은 그 예전 앨범까지는 그 위켄드의 그 목소리가 약간 질리는 것과 비슷하게 포스트 말론의 이 목소리와 이 뭐랄까 사운드 그게 좀 이제 이제 좀 약간 질린다 싶은 그런 정도가 됐는데 이 앨범에서 또 새 거 해줘가지고 저는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힙합 R&B 스타일과 다르게 이런 약간 나가수 스타일 이런 곡인데 딱 그 어떻게 하냐 처음에 짱짱 조용히 노래 부르다가 이제 드럼 나오면서 쿵땅 쿵쿵땅 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한번 부르고 2분 34초쯤 이제 한번 싹 다 빠지고 쉬고 조용히 해서 보컬만 쫙 부르면 이제 관객들 얼굴들 한 번씩 비춰주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있고 그리고 입 가리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윤성님 얼굴 한번 이렇게 입 딱 벌리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 한번 보여준 다음에 쉬면서 조용히 아주 조용하게 맥스야 조용한 부분인데 조용히 부르다가 다시 2분 58초에 다시 궁궁 땅 궁궁 하면서 딱 후렴 한번 불러주고 여기까지가 나가수 스타일. 근데 나가수 초사이어 나가수 스타일로 이제 한 번 더 갑니다. 이 곡에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이쯤에서 이제 딱 스탠다드 나가수구나 싶었는데 3분 24초에 땅 하면서 이게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조용한 부분, 큰 부분, 조용한 부분, 큰 부분 하다가 이미 큰 부분은 끝까지 소리를 다 썼거든요. 볼륨을. 그랬는데 더 커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너무 커져서 소리가 깨져버렸다라는 스타일의 그런 음향적인 효과를 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츄레이션입니다. 세츄레이션이 아날로그 기기에서 그 사운드가 입력의 그 허용치, 그러니까 최대 음량을 더 넘어가면은 소리가 위하고 아랫부분이 그 파형의 위하고 아랫부분이 잘려요. 찌그러져요. 그러면서 그 디지털에서는 좀 못생기게 소리가 되는데 아날로그에서는 걔가 배음이 막 생기면서 디스토션의 일종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소리가 빡빡 빠직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게 이제 세츄레이션인데 이 드럼에다가 세츄레이션을 걸어가지고 완전히 꽉 이런 소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소리니까 엄청 큽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이 곡에서 세츄레이터 이거를 사용한 아주 잘 사용한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이 사실 이런 이 팝, 락, 팝 이런 느낌의 스탠다드 발라드 같은 느낌의 곡 치고도 보통의 락 드럼들은 좀 이제 드럼은 그냥 생각보다 드럼이 그렇게
딥하게 내려가거나 크지 않거든요. 락에서 그냥 특히 한 90년대 2000년대 락들 지금 들어보면은 되게 맥스 좀만 줘요.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드럼이 그냥 콩콩탕콩 콩콩탕콩이래요. 오히려 요즘 막 힙합이나 뭐 EDM 이런 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 장르의 차이인데 이런 락 분야의 곡을 만들면서도 포스트 말론은 드럼을 그 굉장히 꾹꾹한 드럼 꾹꾹 이런 식 그래서 드럼 킥 이런 거 나올 때 다른 소리들이 뒤로 한 번씩 빠져주는 그런 사이드 체인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굉장히 R&B 힙합 스타일의 드럼을 썼어요. 처음 부분에도. 근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 부셔버렸다. 그게 감동적이다. 자, 이렇게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 또 들어보면서 맥스 밥 한번 주고 오겠습니다. 캐롤 G의 미 엑스테니아 라존이라고 읽나요? 스페인어인 것 같죠? 듣고 오겠습니다. 맥스 밥 먹자. Tenía razón, dijo que no iba a encontrar.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노래죠? 그죠?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장르이죠. 그 코나 곡도 쿵트락짝 짝 쿵트락짝 짝 이런 그건 장르가 뭐지? 약간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것도 약간의 그런 레게 파티 스타일의 그런 곡이지요. 이 곡은 제가 가져온 이유 별거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띠리리리리리 하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신디사이저 솔로 간주 후주 그 신디사이저로 그 본 멜로디를 다시 한번 쳐주는 고 오불이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너무 그 아련하고 약간 우리네 뭐라 그래야 돼? 우리네 그 낙원상가에서 그 오불이 하는 그 여러분들하고 왜 물음표가 이렇게 많지? 낙원상가에서 오불이 하시는 그분들의 그 느낌. 띠영영영영영영 킹작권이 걸렸네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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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나요? 오 살아났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못 들으신 부분은 다시 듣기로 들으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우리네 옛날 그런 낙원상가에서 그 오브리로 이렇게 막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사운드, 전자 올겐의 그런 오브리 사운드, 그 이 이펙트 걸려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점이 아주 좋았다. 그런 단순한 이유로 가져온 곡입니다. 이렇게 유튜브가 킹작권을 이렇게 이제 그만두라고 하네요. 너무 유명한 곡 틀어서 그래. 포스트 말론 같은 거. 포스트 말론을 트니까 시야에 잡힌 거예요. 레이더에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고, 사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 곡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2023년 10월 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었던 음악들 이렇게 들어보았고, 마지막 곡은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근데 마지막 곡으로는 그냥 좋은, 기분 좋은 곡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으시고, 오늘도 긴 시간 방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조니 드릴레의 Believe Me 들으면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대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이번 달도 맥스가 할래? 꿈깨요 해봐. 이번 달도 꿈깨요. 맥스도 인사해. 꿈깨요.